국가의 돈을 개인의 금고처럼 사용해 600채의 부동산, 2000대의 명품 자동차, 초호화 요트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보석과 미술품. 그의 사치는 한계를 몰랐고 런던의 최고급 호텔을 장기 임대해 전용 사교 클럽을 운영하며 문란한 생활로 국제적 스캔들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묘사한 밀랍 조각상까지 제작하였고 끝없는 파티와 은밀한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며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이를 조용히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린 한 왕자의 초호화 생활과 브루나이 왕실의 충격적인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국토 면적이 서울보다 약간 큰 5,765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경기도의 약 절반 크기이며 막대한 부와 화려한 왕실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복지가 거의 무료이며 세금이 거의 없는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2024년 1월 브루나이는 가장 비싼 결혼식으로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브루나이의 압둘 마틴 왕자와 아니샤 로스나의 결혼식은 2024년 1월 7일부터 17일까지 수도 반다르스이브 가완에서 열흘간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브루나이 전통 예식, 이슬람식 예식, 서양식 결혼식과 피로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었으며 신부가 착용한 티아라는 838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최소 1000만 파운드 약 170억 원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전체 결혼식 비용은 약 2,500만 달러 약 334억 원으로 추정되며 영국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대함을 더했습니다. 브루나이의 최고 통치자인 하산 알 볼키아 술탄은 1967년 즉위한 이후 현존 최장수 군주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호로 그의 재산은 280억 달러, 약 40조 2,360억 원에 달합니다. 브루나이의 경제는 대부분 왕실이 장악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궁전 이스타나 누루리만 등 압도적인 부를 상징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작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국 중 하나로 왕실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현재 황금 갑옷을 두른 나라로 불릴 만큼 부유하지만 과거에는 500년 가까이 식민 지배의 서름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영국이 브루나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하며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929년 세리아 지역에서 유전이 개발된 후 브루나이는 에너지 자원으로 급속히 성장했고 1984년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며 자원을 빼앗기던 나라에서 기름이 넘치는 부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재 브루나이는 총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왕실의 사치스러운 생활로도 유명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스타나 누루리만 왕궁은 총 1,788개의 방과 257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으며 연회장은 약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수영장, 테니스 코트, 폴로 경기장 등 초호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자동차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으며 롤스로이스, 페라리, 벤틀리 등 명차 7,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관하기 위한 110개의 전용 차고와 전담 경호원까지 두고 있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브루나이의 하산 알 볼키아 술탄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자랑하며 지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깁니다. 그는 20대 이상의 헬리콥터와 인테리어에만 1억 2천만 달러, 약 1,560억 원이 투입된 보잉 747 전용기를 보유하고 있어 하늘을 나는 금은방이라 불립니다. 내부 곳곳에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황금 장식, 크리스탈 조명이 가득하며 심지어 욕조와 세면대까지도 순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산 알 술탄은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브루나이의 국가 원수, 국방외교부 장관, 군 총사령관, 이슬람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슬람 전통에 따라 최대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으며 혈통 유지를 위해 근친 결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3명의 왕비를 맞았으며 첫 번째 왕비 살해하는 친척 관계로 왕실 교육을 받은 정통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왕비 페레즈 마리암은 일본, 스코틀랜드, 브루나이 혈통을 가진 승무원 출신의 항공사 승무원으로 술탄과 결혼했으나 22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03년 갑작스러운 이혼 발표로 모든 왕실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브루나이 왕실의 삶은 화려함과 부러움을 사지만 동시에 복잡한 권력 관계와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는 세계입니다. 이혼 후 왕비 마리암의 행보는 브루나이 왕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막대한 위자료 수억 달러를 받고 왕실을 떠났지만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그녀는 사기꾼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한 점쟁이로 위장한 사기꾼이 그녀와 친분을 쌓으며 왕실의 비밀을 캐냈고 온라인에서 젊은 남성으로 가장해 그녀와 수백만 달러의 금전을 거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자 브루나이 왕실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사기꾼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금전적 피해보다는 왕실 기밀 유출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암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박에 빠져 전 세계의 유명 카지노를 전전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사람이 바로 그녀의 배드민턴 코치 겸 경호원인 파티물린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암의 신뢰를 이용해 그녀의 보석 총 2천만 달러 상당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마리암은 일부 보석을 팔아 도박 빚을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파티물린은 그녀의 부탁으로 일부를 처분한 것뿐이라며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소송은 4년간 이어졌고 결국 파티물린은 1심에서 8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하산 술탄은 마리암과 이혼한 지 1년 만에 33세 연하의 말레이시아 출신의 전직 방송 기자인 아즈리나즈 마즈하르 하킴과 재혼했습니다. 아즈리나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방송 진행자로 왕실에 입성하며 주목받았지만 결혼 생활은 불과 5년 만에 끝났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선 여러 루머가 돌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왕실 보석을 훔쳤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억대 위자료를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은 평범한 출신의 그녀가 왕실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왕실은 이혼 사유를 특수한 사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즈리나즈는 2018년 5월 1일 자신이 과거에 근무했던 직장의 카메라맨이었던 파이로스 칸 압둘 하미드와 재혼하였으며 2019년에는 임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하산 술탄은 3명의 왕비로부터 총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왕실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루나이의 사레아 왕비의 6 자녀들은 철저한 왕실 교육을 받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장남인 무타디 왕자는 왕세자로서 브루나이 총리실 고위 장관, 왕립 무장부대 장군, 왕립 경찰 부총장을 맡고 있으며 나머지 공주들도 국가 주요 부처에서 활동 중입니다. 반면 두 번째 왕비였던 아이샤 마리암의 자녀들은 뛰어난 외모와 스포츠 실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제마 공주는 마구 선수, 파지라 공주는 네트볼 선수, 그리고 마틴 왕자는 마구, 축구, 복싱, 헬리콥터 조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틴 왕자는 영국 샌더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군 경력을 쌓았으며 SNS 스타로도 인기가 많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브루나이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는 찰스 3세 대관식, 일본 천황 즉위식 등 국제적인 행사에도 자주 참석하며 왕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마틴 왕자의 아내 아니샤 로스나 왕자비는 겉으로는 평민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녀의 외조부는 브루나이 정계의 핵심 인물로 외교 대표단 비서와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아니샤 왕비는 다국어 구사 능력과 음악 실력, 그리고 패션 브랜드 및 여행 사업체 운영을 통해 왕실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틴 왕자와 아니샤 로스나 왕비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로 영국 유학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니샤의 오빠는 마틴 왕자의 절친으로 두 가문은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브루나이 왕실 특유의 호화로움을 자랑했으며 황금으로 장식된 의상과 800여 개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 등이 돋보였습니다. 마틴의 어머니이자 전 왕비인 아이샤 마리암도 참석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형 아즘 왕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즘 왕자는 형제들과 달리 군사나 정치보다는 예술과 자선 활동에 관심을 가졌으며 서구 유명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며 파티 프린스로 불렸습니다. 그는 아동 자선 기금 기부, 자폐증 인식 캠페인 등에 적극 나섰으나 2020년 38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가면역 질환과 양극성 장애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일부에서는 브루나이의 엄격한 이슬람 율법과 성정체성 논란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2019년 브루나이는 이슬람 율법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브루나이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관광객에게도 적용되며 이에 대한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 매체는 아즘 왕자의 개인적인 성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으며 이에 대해 왕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아즘 왕자는 건강 악화로 인해 38세의 나이에 사망했으며 그의 건강 문제와 사회적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브루나이의 강경한 법 집행은 해외 투자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으며 국제사회의 불매 운동과 투자 철회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왕실은 겉으로는 엄격한 종교적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사치와 퇴폐적인 생활을 즐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산 볼키아 술탄의 동생인 제프리 왕자는 방탕한 생활로 국가 재정을 탕진하며 왕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지만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경제 구조 또한 단순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하면 관광과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정적인 경제 구조 속에서 브루나이가 의존하는 또 다른 주요 수입원은 해외 투자이며 이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하산 술탄의 막내 동생인 제프리 볼키아 왕자였습니다. 제프리 왕자는 1986년부터 1997년까지 브루나이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석유와 천연가스 수익을 관리하고 투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임 시기는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실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브루나이 투자청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제프리 왕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아메데오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회사를 통해 놀이공원, 오피스 빌딩, 병원, 호텔, 발전소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영 경험이 전무한 20대 초반의 아들에게 회사를 맡겼고 그 결과 국고에서 하루에 수천만 달러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었습니다. 출장 한 번을 갈 때마다 새로운 부동산을 구매하였으며 이렇게 마련된 부동산만 600채가 넘었습니다.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미국의 고급 호텔과 프랑스의 명품 호텔을 사들이고 영국의 명품 브랜드까지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2000대가 넘는 명품 자동차와 외설적인 이름이 새겨진 요트, 아들에게 선물한 황금검까지 그의 소비는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이름인 아메데오조차 자신이 수집한 화가 모딜리아니의 작품에서 따올 정도로 개인적 취향이 사업 운영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제프리 왕자의 방탕한 생활은 사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5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을 반복하였으며 총 1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비들 외에도 사적으로 운영하는 후궁까지 두며 문란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산 술탄과 비교해도 그의 방종은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결국 제프리 왕자의 이러한 행보는 브루나이 왕실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렸으며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무분별한 소비와 방탕한 생활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렸으며 브루나이의 국제적 이미지 또한 손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루나이 왕실은 점점 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1997년 브루나이 왕실은 전 세계적인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직 미국 미인대회 출신인 샤넌 마틱이 제프리 볼키아 왕자와 하산 볼키아 술탄을 상대로 $10,000,000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다른 6명의 젊은 여성이 모델 및 배우 캐스팅을 빙자해 브루나이로 유인되었으며 제프리 왕자와의 성적 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제프리 왕자는 아수루르 궁전이라는 호화로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각국에서 온 15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 소녀들이 동원되어 왕자와 그의 측근들을 위한 파티가 매일 밤 열렸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파티에는 하산 술탄도 종종 참석하거나
일부 여성들이 술탄을 위한 접대에 보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제프리와 하사날 측은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였으며 외교적 면책 특권을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은 결국 기각되었고 왕실은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왕자의 법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에서의 2명의 사업 파트너로부터 8천만 파운드, 약 1,41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두 사업가는 제프리를 대신해 고가의 보석, 자동차, 요트, 부동산 등을 구매해 주었지만 제프리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제프리는 두 사업가가 리베이트를 챙기고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위반했다며 무려 1억 8천만 파운드, 약 3,185억 원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파트너들은 충격적인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프리가 런던의 유명한 도르체스터 호텔을 장기간 빌려 밤을 즐겼으며 무려 3,400만 달러, 약 488억 8천만 원을 들여 런던의 개인적인 성인 클럽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공방이 몇 차례 오간 끝에 양측은 합의를 이루었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왕자의 스캔들은 브루나이 왕실의 명성에 깊은 흠집을 남겼습니다. 같은 해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석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브루나이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브루나이 정부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해야 했고 자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점검 과정에서 국고의 절반 이상이 제프리 왕자의 사치와 부정으로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브루나이의 재무를 맡았던 시절 제프리 왕자가 운영한 브루나이 투자청에서 총 400억 달러, 약 57조 4,800억 원이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이 중 148억 달러, 약 21조 2,676억 원은 제프리 왕자의 개인 계좌로, 80억 달러, 약 11조 4,960억 원은 하사날 술탄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으며 정부 운영에 사용된 자금은 불과 38억 달러, 약 5조 4,606억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34억 달러, 약 19조 2,558억 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제프리는 술탄의 지시로 자금을 운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술탄은 이를 부인하며 제프리가 국가 재산을 유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하사날 술탄은 재무부 장관직을 제프리로부터 회수하고 그의 해외 자산을 동결한 뒤 관련된 70여 명의 고위 관료들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제프리는 고급 보석, 명품 자동차, 요트, 고가의 예술작품 등 자신이 공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국가에 반납하며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해외로 떠나 조용히 지내는 듯했으나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개인 자금이 여전히 상당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2005년 하사날 술탄은 제프리의 몰수된 자산을 경매에 붙여 재정을 회복하려 하였고 그의 해외 부동산과 호텔 자산까지 회수하기 위해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일부 자산을 다시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2009년 해외에 머물던 제프리는 마침내 왕실의 허락을 받아 브루나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과 전 부인의 사생활을 담은 밀랍 조각상을 제작했고 이 사진들이 유출되면서 왕실의 명예가 다시 한번 추락했습니다. 같은 해 제프리의 후궁 생활을 폭로한 질리언 로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소녀들, 내가 후궁에서 보낸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브루나이 왕실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프리는 또다시 공분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의 왕실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행사에 참석하며 그의 아들은 마틴 왕자의 누나인 아제마 공주와 결혼하여 왕실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올해 마틴 왕자의 결혼식에도 참석해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브루나이는 여전히 왕실이 국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브루나이의 언론은 정부의 엄격한 검열과 통제를 받으며 이슬람과 왕실, 정부, 국가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출판과 인터넷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에도 적용되어 브루나이는 언론 자유 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사날 볼키아 국왕은 총리, 외교장관, 국방장관, 재경부 장관 등 최고 고위직을 모두 겸임하며
모든 권한이 국왕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브루나이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왕실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치 고대 왕조에서나 벌어질 법한 사건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